자, 여러분 12주차 1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할당을 이용을 해서 2차원 배열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적 할당으로 만든 2차원 배열은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자동 할당으로 만든 2차원 배열보다 좀 사용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라든지 C# 같은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그런 언어에서는 배열을 만들 때 무조건 동적 할당을 통해서만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는 내용 잘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이제 다음 학기부터 수업을 할 때 잘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또 정리를 해봅시다. 내가 이제 빨간 거 사각형 쳐놓은 것들은 다 수업 진도를 나가면서 다 거론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죠? 자, 추가로 우리 여태까지 배열에 대한 얘기 했었죠. 그죠? 배열에 대한 얘기 했으니까 이제 끝났고 요거 나머지들 이제 또 할 겁니다. 자, 오늘 할 내용 요거다 하는 거죠. 요거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우리가 메모리 얼로케이션 데이터를 언제 만들었다가 언제 사라지게 하느냐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태틱 얼로케이션 전에 설명한 적 있었죠. 그죠? 프로그램 시작될 때 기억 장소가 할당됐다가 프로그램이 끝날 때 기억 장소가 없어진다. 메인 프로그램 전에 스태틱 에어리어라고 하는 곳에 그 기억 장소가 할당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얼로케이션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보통 포멀 파라메터나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게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으로 이루어지는데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을 때 스택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거기에서 기억 장소 생겼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 호출이 이루어졌을 때 기억 장소가 생겼다가 함수가 리턴을 하게 되면 이제 기억 장소가 없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할 내용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입니다. 자, 동적 할당은 이런 스타일로 생겼다 이런 없어져요. 프로그램상에서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지시라고 했는데 명령어를 얘기했는데 명령어를 통해서 생겨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기억 장소 생깁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가 없어져라 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어를 통해서 없어져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그 기억 장소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이제 기억 장소가 생겼다 없어지는 그런 메모리 얼로케이션 방식입니다. 기억 장소를 생겨라 라고 할 때 쓰는 명령어가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인데 mallocate라고 하는 명령어를 씁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뭡니까 그 strdup 함수를 만들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free라고 하는 함수가 뭐냐면은 내가 mallocate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억 장소를 없어져라 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free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기억 장소가 없어지게 된다. 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에 의해서 할당되는 기억 장소는 C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메모리가 여태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메모리가 논리적으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C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C 영역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C 영역에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고 C 영역에 있는 모든 메모리는 원래 주인이 운영체제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C 영역의 모든 메모리를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mallocate를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은 malllocate 함수에 여기 숫자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formal parameter에 이 숫자만큼의 바이트를 갖다가 운영체제가 우리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를 해주고 우리가 대여를 해서 쓰는 동안에는 그 기억 장소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못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기억 장소에 대한 사용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다 끝났다라고 판단이 될 때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그렇게 할당받았던 기억 장소를 운영체제에게 돌려준다 하는 거죠. 대여했던 걸 돌려줍니다. 동적 할당된 기억 장소는 특징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변수명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변수를 그릇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 그릇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변수 이름을 이렇게 붙이도록 조치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라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동적 할당된 기억 장소는 유별나게 변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변수명을 갖다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C++에서는 이제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우리는 실행 기지를 공부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 변수명을 지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변수명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기억 장소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변수명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A, B, C, 인티저 A, 인티저 B 이렇게 A, B, C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야지 A에다가 어떤 값을 넣든지 A에 있는 값을 얻어든지 이렇게 하는데 변수명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접적으로 그 기억 장소를 액세스합니다. 그 간접적으로 기억 장소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포인터를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적 할당된 기억 장소를 다룰 때는 포인터를 열심히 써야 된다. 요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내가 과거에 포인터의 사용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네 가지 사용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call by reference 요거 내가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스왑 함수 만들면서.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배열의 인덱스와 혼용하기 위해서 또 포인터를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요것도 설명 다 끝났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 포인터의 사용 중요한 목적 하나가 동적 할당이다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이제 자바랑 C샵이라고 하는 언어를 배우게 될 텐데 그때도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때도 포인터에 대한 개념이 있고 대신에 용어는 좀 달리하는데 레퍼런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자바나 C샵에서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거기에서는 C 랭귀지에서의 포인터의 사용 목적 중에 1번이랑 2번은 그런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자바나 C샵에서는 call by reference라고 하는 제도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배열을 액세스를 할 때 이렇게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배열을 액세스하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자바나 C샵에서는 이 두 개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은 포인터의 사용 목적 중에 동적 할당을 위한 것이다. 요거는 자바나 C샵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동적 할당을 위해서 포인터가 사용된다 하는 사실하고,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 처리를 위해서 나타낸다. 포인터를 사용한다. 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정보 처리는 이 수업 시간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자료구조 시간에 포인터를 이제 무진장 많이 써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용도로 포인터가 사용이 된다 하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익히게 될 것입니다. 요번 학기에 내 수업 시간에서는 거론을 안 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 두 가지의 사용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포인터를 사용할 때 포인터를 사용해서 다이내믹 로케이션을 할 때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가비지라고 하는 게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장소가 뭐라 그럴까, 끈 떨어진 기억 장소. 내가 운영체제에서부터 기억 장소를 빌렸는데 그 기억 장소에 대한 포인터 위치 값을 잃어버려 가지고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운영체제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기억 장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같은 기억 장소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메모리의 힙 영역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억 장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메모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스템이 죽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점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가비지라고 하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우리 오토매틱 얼로케이션으로 할당된 기억 장소는 가비지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함수가 리턴 될 때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가비지가 안 생기는데, 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은 내가 프로그래밍 하다 깜빡 잊고 이 프리 함수를 안 쓴다는 거죠. 프리 함수를 안 쓰게 되면은 내가 사용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막
빌려놓고 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빌려놓고 돌려주지를 않게 되면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비지랑 관련돼 가지고 댕글링 레퍼런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허상참조, 허상참조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은 메모리를 내가 사용을 하다가 운영체제한테 프리를 시켜서 돌려줬는데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댕글링 레퍼런스에 대한 문제는 이제 우리 수업 범위를 넘어서고 이제 자료 구조에서 아마 댕글링 레퍼런스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들을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주의를 할 때 가부지가 안 생기도록 항상 프리 함수를 써야 되고, 그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냐면 가부지 컬렉션이다 라고 합니다. 가부지 컬렉션을 통해서 쓰레기가 안 생기도록, 가부지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된다 하는 겁니다. 프리 함수를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해서 다 쓴 기억 장소, 다이내믹 로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억 장소를 사용을 다 완료했을 때 가부지가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로 소개를 하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한번 다이내믹 바인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다 인티저 포인터 P라고 하나 치겠습니다. 포인터를 P가 치고, 요 P는 정체가 뭡니까?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된 게 아니라 이거 오토매틱 얼로케이션 된 포인터 변수입니다. 자동 할당된 포인터 변수고, 이건 스택 영역에 할당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러가 나올 겁니다. 자, 컴파일러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요 mallocate라고 하는 함수가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라이브러리에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프로그램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include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적어줘야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라고 하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을 읽어보면은 변수가 여러분들 눈에 몇 개가 보입니까? 변수명이 있는 이 P, 이거 한 개밖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실제로 변수가 두 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 장소를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동 변수인 P, 포인터 변수 P를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동적 할당된 인티저 변수 하나가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동적 할당된 인티저 변수는 내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 아까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까? 동적 할당된 변수는 변수명을 지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수명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다 하는 겁니다. 변수명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인티저 변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히브 영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 영역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히브 영역에 포인터 P가 가리키는 곳에 가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 상황 내가 그림으로 한번 메모리 얼로케이션 된 상황을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리 이제 얼로케이트 된 상황을 보면은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돼서 메인 프로그램을 위한 스택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자동 변수,
자동 변수 P가 이렇게 하나 할당이 된다. 포인터 변수 하나가 이렇게 할당이 된다는 거죠. 내가 여태까지 그림판을 통해서 메모리를 보여줄 때 여태까지는 주로 어디를 크게 보여줬습니까? 스택 영역을 크게 보여줬죠.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설명할 거기 때문에 이 히브 영역 부분을 좀 크게 보여줄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 자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렇게 기억 장소 요거 하나만 딸랑 생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mallocate 4라고 하는 이제 함수 호출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입니다. 이걸 딱 실행을 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4가 중요한 겁니다. 이 4가 4바이트의 기억 장소가 나한테 할당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운영체제가 이 10영역의 메모리를 다 갖고 있는데 여기서 4개의 바이트를 이렇게 내가 대여를 하는 거예요. 자, 대여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mallocate 4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가 여기 지금 12영역의 메모리가 엄청 크죠, 그죠? 무슨 이건 뭐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렇게 12영역의 기억 장소 엄청 큰데 그 중에서 아무 위치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위치도 상관없는 비어있는 운영체제가 갖고 있으면서 다른 프로그램이 쓰지 않고 있는 그 비어있는 기억 장소 하나를 갖다가 4바이트 할당을 해가지고 4바이트를 갖다가 내 프로그램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공되는 요게 지금 4바이트짜리 인티저 변수예요. 4바이트짜리 인티저 변수인데 이 변수는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죠. 이름이 없으면 여기다가 뭘 저장을 하거나 빼고 싶을 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을 쓰느냐, 이렇게 할당된 기억 장소의 주소를 이 mallocate 함수가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mallocat가 함수 리턴하는 타입을 void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정의를 해놨어요. void를 가리키는 포인터. 또 어떤 오퍼레이팅 시스템에는 캐릭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티저 변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타입 캐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전에 타입 캐스팅하는 행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그 리턴 타입의 타입을 변화시켜서 로컬 베리어블의 타입과 일치시켜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쭉 포인터 변수 사용한 것처럼 이제 화살표의 그 모서리는 안 그리겠습니다. 화살표 모서리 안 그리고 얘가 여기를 이렇게 다 가리키게 된다는 거죠.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억 장소 자체는 이름이 없죠, 그죠? 이름이 없지만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일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25라고 하는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2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5를 집어넣고 싶으면은 여기에 25를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P가 가리키는 곳 이렇게 읽기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곳에다가 25를 넣어라. 그래가지고 25가 여기에 싹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만약에 인티저 변수인 것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쭉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갖다가 출력을 해라 라고 하면은 25가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의 가장 출발점이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기다가 4라고 쓰는 이런 프로그래밍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지만 C 랭귀지에서 특정 타입의 크기는 뭡니까? 운영체제라든지 그 하드웨어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인티저의 크기가 각 4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보통 어떤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느냐? size of 함수를 씁니다. size of integer.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4라고 기록한 것보다 조금 안정된 방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결과는 똑같습니다. 컴파일러 실행. 실행됐죠. 자, 여러분. 어떤 인티저 변수에다가 25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이게 합리적이겠습니까? 합리적이 아니죠. 그죠?
뭐 나 같은 그냥 인티저 x하고 난 다음에 x에다 25를 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예제를 적어준 거지 요거 자체가 뭐 중요하게 사용되는 그런 코딩 스타일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실제로 필요하냐? 실제로 필요한 경우는 배열의 크기를 실행 시에 프로그램 실행 시에 이 기억 장소가 할당된 시점을 한번 보겠어요. 요 25를 기록한 이 인티저 변수가 할당된 시점은 이 메인 함수로 들어왔을 때 할당되는 게 아니라 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사용되는 거다는 거죠. 요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실행 시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기억 장소를 할당하고 싶을 때 이제 이런 스타일의 프로그래밍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인티저 하나를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좀 더 정상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인티저 i p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자는 거죠.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 보면 뭘 이용하고 있습니까? 배열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죠?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P0, P1, P2 여기다가 막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출력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컴파일러로 실행시켜. 그랬더니 P0, P1, P2에 13, 72, 81이 들어간 게 찍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P라고 하는 어레이가 없죠. 그죠? 원래 이거 요 줄이 없을 때는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요 줄이 없을 때는 여기다가 인티저 P3라고 하는 이런 기억 장소를 할당을 해놓고 그래야지 배열을 쓸 수 있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배열을 썼을 때 원래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이렇게 안 쓰고 이 배열 덩어리가 없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상으로 배열 덩어리가 없이 배열 덩어리가 없이도 배열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실제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할 때 프로그래밍을 하는 목적입니다. 이거 아주 실무적인 프로그램을 짤 때 아주 중요한 기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내가 이제 한번 아까처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숫자가 있는데 여기 숫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이즈 오브 인티저면 4라고 하는 값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우리 컴퓨터 같은 경우에. 그럼 4 곱하기 3 하면 뭐가 됩니까? 4, 3, 12니까 12바이트가 할당이 되겠죠. 12바이트는 결국은 정수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억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은 P라고 하는 이 로컬 베리어블이 자동 할당이 되고, 여기 원래 i도 내가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i는 내가 귀찮아서 안 그리려 합니다. i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mallocate에서 12개 바이트를 할당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 요 malllocate 12바이트를 할당해라라고 하면은 인티저 3개를 저장하기 위한 이런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mallocate의 결과로. 이렇게 할당이 되는데 요거 또 이제 사용을 하려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시작 주소를 리턴을 하게 되고 이 시작 주소를 이 P라고 하는 포인터가 이제 가리키게 된다 하는 거죠. P라고 하는 포인터가 얘가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포인터를 사용하는 제도에 의해서 여기가 만약에 P가 여기를 가리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습니까? P0, P1, P2로 해석하기로 했죠. 그죠? 여태까지 포인터를 사용하면서 배열과 혼용하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할당된 기억 장소는 P0, P1, P2처럼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P0에다 13 넣어라, P1에다가 72 넣어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P2에다가 81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처럼 13, 그 다음에 72, 그 다음에 81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이렇게 싹 들어가게 되고, 그게 이제 P0, P1, P2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요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을 굳이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한번 내가 프로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작성을 했느냐? 프로그램 작성했는데 1차원 배열을 써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거야. 프로그램인데 지금 여기 기억 장소를 몇 개를 잡아놨습니까? 3개를 잡아놨죠. 그죠? 그래서 P0, P1, P2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 장소를 몇 개를 잡아야 될지 미리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미리 예상을 못하는 얘기 뭐냐면 내가 넉넉하게 잡는다 합치고 여기다가 100이다 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인티저 배열 100개짜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입력을 받을 때는 뭘 이용하면 스캔 F문을 이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죠. 그죠? 입력을 합니다. 보통 내가 이제 한번 프로그램 수정을 해봅시다. 스캔 F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여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겁니까? for i는 0서부터 i가 100까지 i 플러스를 돌면서 아마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입력을 받아야지 될 겁니다. 자, 100개의 기억 장소를 할당을 받아서 100번 돌면서 얘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출력할 때도 이 100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출력할 거다 하는 거죠. 요거 어떤 경우에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냐면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경우는 입력될 데이터의 내용이 예상이 확실하게 될 때, 지금 몇 개로 예상됐습니까? 100개로 예상됐다는 거죠. 그죠? 100개가 입력될 거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예상했을 때 이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0개 잡아놓고 100개 넣도록.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이걸 넉넉하게 100개는 잡아놨는데 실제 데이터가 몇 명일 건가 하는 거는
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입력으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여러분들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짠 거예요.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짰는데 대충 내 수강 인원이 100명이겠네. 많아야 100명이겠 됩니다. 최대 값입니다. 많아야 100명이겠네 라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보통 같은 경우에 100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많아야 100명이지 뭐 50명이 수강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C++ 같은 경우에는 37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37명 수강하고 있을 때는 37명을 받아가지고 이게 37번 돌도록 프로그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조금 자연스럽게 프로그래밍 하려면은 좀 프로그램 수정을 해야지 돼요. 자, 프로그램 수정을 한 다음에 보여주겠습니다. 자, 100명이 아니라 몇 명에 대해서 일처리를 할 건가? 그거를 변수를 취급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티저 n 이렇게 해놓고 인티저 n 해놓고 그래서 scanf 프린트 문부터 합시다. printf 지금 프로그램 좀 짧게 치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printf n 이라고만 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치고 scanf 해서 %t 그래서 자,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뭡니까? n 값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고 그걸 치면은 그걸 이제 n 값을 읽어 드린 거죠. 그런 다음에 그 n번만큼 돌면서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번만큼 도는 게 아니라 n번만큼 돌면서 내가 이제 일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짜는 게 아마 조금 더 아까보다 100명이 아니라 이제 특정한 명수만큼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배열이 자동 할당된 상태의 배열이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어요. 실행을 시킨 다음에 n이 얼마냐? 내가 2명이면 이제 둘 친 다음에 여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 학생 성적, 두 번째 학생 성적 이렇게 넣겠죠, 그죠? 두 번만 돌겠죠. 두 번만 돌은 다음에 P0, P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의 문제가 뭐냐? 이 프로그램에서의 문제는 여기 n에다가 이걸 실행시키면서 컴파일러 실행시키면서 n에다가 235명, 253명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적 처리를 하는 중인데 지금 253명이 수강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걸 리턴을 하면은 루프를 돌면서 몇 번 돌게 돼 있습니까? 253번 돌게 돼 있죠, 그죠? 253번 돌게는 돼 있는데 문제가 뭡니까? 기억장소, 이 배열의 기억장소는 100개밖에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개 이후의 기억장소에서 게다가 100개 이후의 기억장소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문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형태의 문제를 오버플로우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버플로우다. 기억장소가 넘친다라고 하는 거죠. 오버플로우 에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이 돌아가질 않아요. 그냥 막 엉터리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중간에 죽어버리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오버플로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인티저 pn 이렇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문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죠? 오버플로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n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 n 값을 갖다가 배열을 만들 때 인티저 pn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억 장소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때 자동 할당으로 기억 장소를 할당을 할 때는 프로그램 실행 전에 컴파일하는 단계에서 기억 장소의 크기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문법이 없습니다. 어떤 문법이 없다는 겁니까? 실행문 다음에 이거 실행문이죠. 실행문이 있은 다음에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 문법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어떤 문법이 없느냐? 이 배열의 크기를 여기다가 상수값을 넣어야지 이렇게 변수값을 넣는 경우에 문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신텍스 에러를 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웬만하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이제 코딩을 안 했어요. 코딩을 안 했었는데, 이 데브 C++도 내가 써본 적이 없거든요. 데브 C++도 써본 적이 없는데, 이거 지금 이 컴파일러가 C 컴파일러가 아니라 실제로 C++ 컴파일러입니다. 지금 쓰는 게. 우리가 C 프로그램을 짜고 있지만 C++ 컴파일러인데, 황당하게도 이 기능을 갖다가 이제, 데브 C++에서는 문법적으로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는가 보네요. 원래는 표준 C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변수 정의를 가운데에다 하는 거, 명령어 다음에다가 하는 거는 C++ 신텍스에서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 배열의 크기를 갖다가 변수로 하게 하는 거는 과거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지금 보니까 별 문제 없이가 됩니다. 지금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실행을 시켜보니까 자 이게 3을 한 다음에 1, 2, 3 이렇게 하니까 3번 딱 도네요. 3번 돌면서 오토매틱. 그런데 아마 이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했더라도 요건 내부적으로는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으로 아마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이 컴파일러가 조치를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으로 컴파일러가 컨버전을 해가지고 아마 일 처리를 할 것 같아요. 잠시 중지하고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조금 전에 데브 C++에서 짜던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로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는데 비주얼 C++에서는 그 scanf 대신에 scanfs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함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바꿔줘야지 되고, 그 다음에 신텍스 에러가 나옵니다. 실행시키면은 하고 실행시키면은 자 에러가 P가 선언되지 않은 식별자입니다. 해가지고 요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첨자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첨자는 배열 또는 포인터 형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포인터 변수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에러가 나오고, 요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요게 표준 C 랭귀지에서 나와야 되는 컴파일 에러예요. 데브 C++에서는 지금 보니까 뭡니까? 요거를 C++ 컴파일러를 만들어 주면서 요거를 갖다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방식으로 일처리가 되도록 아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점만 이해를 하고, 요거 웬만하면 다른 컴파일러 쓸 때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피하십시오. 그냥 우연히 되는 것 뿐이지 절대로 피해라. 우연히 됐다기보다도 데브 C++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지만서도 요거 좋은 방법이 아니니까 이거 쓰지 말도록 하세요. 이거랑 똑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더 이상 안 쓰고 얘를 갖다가 인티저 포인터 P라고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얘를 인티저 P라고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여기 n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P는 인티저 포인터 m allocate 어떻게 되겠습니까? n 곱하기 size of integer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n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3을 딱 치게 되면은 딱 3번 실행하가 작동을 하고, 만약에 내가 수강 인원이 253명이라는 거죠. 253명이더라도 이거 계속 253개 쳐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필요한 만큼 기억 장소를 할당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이 그림의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요 경우에, 요 아까 경우에는 몇 개가 할당됐습니까? 인티저 3개가 할당이 됐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 여기다 253이라고 치게 되면은 다이내믹 얼로케이션에 의해서 여기 기억 장소가 엄청나게 큰 기억 장소 253개가 할당되는 엄청나게 큰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면서 그걸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P0, P1, P2, P3 이래 가지고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런 점이 다이내믹 얼로케이션 사용할 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동적 할당의 의미랑 사용 목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다음 시간에는 요 프로그램에 이어서 2차원 배열을 동적 할당 받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예를 갖다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